여러분, 이번 강좌에서는 집중 심화 연습이라는 부분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냐면 369페이지입니다. 집중 심화 연습 같은 경우 답안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집중 심화 연습 맨 뒷장에 가시면 이제 그 단락이 끝나는 뒷장에 가시면 몇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 페이지에서 또 확인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작을 할게요. 집중 심화 연습 같은 경우는 회사를 여러 개를 드렸기 때문에 회사 변경을 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여러분 시험에서는 일반 전표 입력으로 시험 출제를 하는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출제한지 다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지금 주어진 자료를 추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아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내가 뭔가를 사가지고 올 때 부담하는 부분, 그러면 뭐가 있으시고요.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판매했다라고 하면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말고 우리 차변의 누구, 대변의 누구라고 하는 부분만 신경 써서 정리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회사 코드는 1100번 남동산업이니까요. 지금 나와져 있는 프로그램이 1000번 주식회사 배움전자이신 분들은 우리 왼쪽에 있는 사이드 메뉴에 회사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1100번 남동산업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동산업의 일반 전표 입력 문제는 현재 6문제입니다. 자, 6문제인 건 우리가 기출문제 구성이 6문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구성에 맞춰서 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재무회계의 전표 입력이라는 부분에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열어주셨으면 저희는 입력을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요 남동산업이라는 회사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전체 메뉴 오픈되어 있는 건 최소화 시켜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서 내용을 정리할 건데 이제 조심하실 게 이거예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모든 자료를 다 8월로 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8월, 어떤 경우는 9월, 어떤 경우는 10월. 그래서 날짜가 모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입력하실 때 몇 월, 며칠의 전표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저희는 8월입니다. 그러면 8월을 그리고 시험 보실 땐 우리가 앞에서 전표 입력 연습할 땐 저는 일자 안 넣고 돌아도 괜찮아요 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불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보실 땐 항상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일자를 입력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8월 5일입니다. 됐을까요? 네, 이렇게 넣어놓고 시작할게요.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김해남시로부터 장기 투자 목적으로 우리는 토지를 취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 투자 목적.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장기 투자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산 토지는 우리 유형자산이다, 무형자산이다? 우리한테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장기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는 유형이 아니라 투자 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 자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장의 장소로 쓰거나 하는 목적으로 산 토지는 유형자산의 토지라는 개정 과목을 쓰지만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산 토지는 투자 자산이고요. 개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취득하면서 6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 내가 당좌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네요. 자, 나머지 100만 원은 30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여러분, 100만 원은 아직 못 줬대요. 그러니까 600만 원은 수표 발행해서 주고요. 100만 원은 30일 후에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직 못 주었고 투자 부동산은 상거래가 아닙니다. 그럼 뭐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미지급금이라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금 보자마자 바로 써놓습니다. 또한 이전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15만 원은 현금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뭔가를 사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취득 부대 비용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 자, 취득 부대 비용이 있으면 이 부분은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뭐로 간다?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그럼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처리해라?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라는 얘기죠. 그럼 자산이니까 우리 계정 과목은 뭐가 된다? 투자 부동산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투자 부동산은 지금 6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더하기 1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715만 원이 투자 부동산이 되겠네요.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변을 먼저 넣든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차변. 자, 차변에 투자, 부동산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제가 한영키가 눌려있는 거 몰랐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한영키 눌러주시고 투자, 부동산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183번이네요. 자, 그리고 우리 금액, 차변에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6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더하기 15만 원. 그래서 715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 대변 들어갑니다. 자, 대변에 가셔서 우리 계정 과목에 누구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순차적으로 가겠습니다. 당좌예금 102번. 자, 금액은 얼마이다? 600만 원입니다. 자, 우리 같은 변 대변에 우리 100만 원은 뭐로 갔죠? 미지급금 253번. 자, 조심하실 이유가 있어요. 당좌예금은 거래처를 넣을 수가 없죠. 은행을 안 줬으니까. 그런데 우리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반드시 입력합니다. 그래서 김혜남 씨를 꼭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시면 거래처를 자꾸 빠뜨린다는 문제점이 있더라. 100만 원으로 수정 입력해 주시고요. 같은 변 대변에 우리 현금, 취득세 등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현금 얼마 나오죠? 15만 원. 정리됐나요, 여러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에 거래처 입력하는 거 실수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입력 끝났으면 날짜 8월 14일입니다. 자, ES키 눌러주시면 일자에 커서가 올라갑니다. 마우스 클릭 안 하셔도. 그러면 14일 입력하시고 그대로 내려온 상태로 입력하겠습니다. 대성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270만 원과 외상매입금 380만 원을 상계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계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보내서 정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외상매출금은 차변에 있었으니까 어느 변으로 보내시고 대변으로 보내시고 외상매입금은 대변에 있었으니까 어느 변에 보내시고 차변으로 보내시고 그럼 상계가 되죠. 그런데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이 더 많네요. 그럼 돈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380과 270만 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대성기업에 지급했대요. 내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우린 누가 감소할 것이다. 당좌 예금이 무엇할 것이다? 감소하겠네요. 그럼 정리 끝났죠, 여러분? 그리고 거래처 대성기업 꼭 넣어주셔야 되겠죠. 입력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차변부터 넣겠습니다. 차변, 그리고 외상매입금 251번, 거래처 대성기업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대성 입력했더니 검색이 두 개가 되죠. 왜냐하면 상호에 대성이 있었고요. 대표자 이름에 대성이 있으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자, 대성기업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죄송해요, 여러분. 38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외상 매출금 108번 반드시 대성기업 들어오게끔 꼭 해주시고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은 270만 원입니다. 자, 잔액에 대해서는 뭐로 지급했다고요? 당좌예금. 그러면 당좌예금 102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은행은 별도 명기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0만 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에선 여러분들 여기다 당좌예금 넣고요. 이렇게 엔터 치시면 상단에 있는 거래처가 이렇게 따라 붙어요. 이거 안 지우셔도 감점 안 해요.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성기업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입력할 때 최저가로 보여드리는 것 뿐이고 여러분은 엔터를 쳤을 때 코드는 비어있고 거래처 글씨 따라오는 거 신경 쓰지 마실 것. 네,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시험에서는 채점 대상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월 26일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ES키 누르면 일자에 커서 간다겠어요? 네, 26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러 가볼게요, 여러분. 자, 26일 문제 보시면 다오 상사에 수출을 했습니다. 자, 선적일자는 6월 25일이고요. 그래서 6월 25일. 자,
우리 제품을 외상으로 팔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품, 외상, 매출금,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자, 이 얘기는 나는 6월 25일에 무엇하였다? 물건을 팔았다. 그래서 6월 25일 날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을 팔 때는 뭐로 팔았다? 외상으로 팔았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8월 26일 날 외상대금을 무엇하였다? 회수했어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수는 어디로? 보통 예금으로. 그럼 이런 보통 예금은 차변에 무엇하고요? 증가.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대변에 무엇하고요? 감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출을 하다 보면 원화가 아니라 외화로 물건을 팔게 됩니다. 외화로. 그래서 외화로 물건을 팔게 되면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던 시점의 환율과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 그러니까 매출하는 시점의 환율과 그리고 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의 환율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여러분.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율이란 부분은 이 외화의 환율을 곱해서 우리 회계 처리는 원화로 바꿔서 처리하는데요. 이 환율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율의 차이가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저희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회수하거나 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는다라고 하면 회수, 내가 돈을 준다. 그러면 지급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대금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지급하거나 또는 대금을 회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생길 수 있다? 환율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환율의 차이. 그럼 이 환율의 차이는 계정 과목 뭐로 정리하자? 아, 내가 플러스의 성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익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땐 우리 외환 차익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적인 성격이 생겼어요. 라고 했을 땐 손실이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손실이 발생되면 외환 차손이라고 정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회수했을 때는 외환차 손익을 쓰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이때 쓰시는 부분. 왜냐면 환율의 차이 때문에 쓰는 계정 과목이 요거 말고는 하나 더 있어요.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 자, 그거는 결산할 때만 써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간에 결산하는 일이 없다. 우리가 가결산을 할 수도 있고 분기 결산하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 그 계정 과목은 1년에 딱 한 번 쓰는 거예요. 언제예요? 12월 31일 결산할 때만. 그런데 외환차액이나 외환차손은 여러분 대금을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급하거나 회수할 때 환율의 차이가 나오면 외환차액, 외환차손이라는 걸 끊임없이 써요. 그리고 이 환율의 차이는 무역회사에 입사하시게 되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내용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우리는 아예 정보를 정확하게 줬네요.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외환은 3,000달러이고요. 6월 25일의 환율은 1,200원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는 다 갖고 계실 거니까 제가 계산기 잠시 열게요. 자, 계산기 열어서 무슨 부분? 우리는 3,000불 그리고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되죠? 1,200원. 자, 하시면 우리는 6월 25일에 해당되는 원화 금액은 얼마로 처리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360만 원으로 처리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자리에 36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8월 26일의 환율은 1,300원이네요. 이것도 그냥 계산기 눌러볼게요, 여러분. 자, 계산기를 눌러서 정리해 보시면 우리는 3,000불 곱하기 1,300원 그러면 390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390만 원. 그럼 그것도 메모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외상 매출금이 일어나는 시점에 우리 환율은 1,200원이어서 외상 매출금은 얼마였고 360만 원이었고 근데 8월 26일 날 대금을 회수할 때는 환율이 상승이 돼서 여러분 자산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면 더 이익이고요. 부채 같은 경우는 환율이 떨어져야 갚을 빚이 줄어들어요. 원화 금액이. 그래서 이익이에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입장이 반대예요. 그래서 저는 환율이 올라가면 무조건 이익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끔 그렇게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자산의 입장과 부채의 입장이 반대예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든 환율이 하락하든 자산과 부채에 따라서 이익과 손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얼마만큼? 30만 원만큼 우리는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이 나오겠죠. 그리고 6월 25일 날 1,200원이라고 아예 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 1,200원에 분기 처리한 금액을 보고 싶으시면 우리 수출하였다? 그럼 일반 전표 입력했을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했을까요? 메인 매출 전표. 왜냐면 매출이니까요. 그래서 요 경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우리 6월 25일 내용을 확인하면 전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우리 확인도 한번 같이 할게요. 그러면 입력하러 이제 들어가 보시죠. 자, 저랑 똑같이 따라오세요, 여러분.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전표 입력 부분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적일자는 6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선적일은 6월 25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25일에 갔더니 여러분 수출 그리고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360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누구? 다우 상사입니다. 라고 들어온 거 보이세요? 그리고 저는 뭐로 팔았어요?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라고 해서 외상 매출금 360 되어 있죠. 근데 이거 회수했단 얘기예요. 그럼 차변에 있었던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보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자, 메인 매출 전표는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해 주시고요. 일반 전표를 다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여러분. 8월 26일 입력해 주시고요. 저희는 차변부터 정리할게요.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은행은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39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엔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는 다오상사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오상사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 390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렇게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외상 매출은 390이 아니라 360이죠. 제가 금액 수정 안 했네요. 360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환 차익은 수익 계정이고요.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 대변이죠. 대변에 가시고 외환 차익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환 그럼 차익 검색되시죠? 선택해 주시고 30만 원 정리하시면 끝나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도요. 여러분들 기출문제이든 어쨌든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이 문제도 쏠쏠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저는 내용 좀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9월 19일입니다. 여러분 달 바뀌었어요. 달을 변경합니다. 그러면 8월이 아니라 9월이니까 여러분 9월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되셨을까요, 여러분? 네, 그리고 날짜는 19일입니다. 그러면 19일 선택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또 문제 읽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거래처인 성경의 외상 매입금 3,250만 원 중, 자, 일단 외상 매입금 3,250만 원 중, 자, 그리고, 자, 50만 원 중에요. 우리 3천만 원은 당좌 수표로 지급. 여러분, 제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계정값은 뭐로 가요? 당좌 예금. 읽자마자 바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대요. 여러분, 면제받았다는 얘기인데, 자, 외상매입금은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무라고 하죠. 자, 채무는 부채입니다. 그런데 그 부채인 채무를 무엇하였다? 면제받았다. 그럼 우리는 이익일까요? 손실일까요? 여러분, 이익이죠. 왜 이익일까요? 저희는 이 돈만큼 안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무를 면제받아서 뭐가 생겼다? 이익이 생겼다.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거래처 관리하는 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상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 1년 6번 시험 중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건너뛰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저희 입력하러 가시죠. 차변부터 넣겠습니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251번 거래처 성경 꼭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 주식회사요. 주식회사 성경이에요. 성경 주식회사 1004번입니다. 1004번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3,25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편 계정 대변에 우리 당좌수표, 당좌예금 102번. 은행은 별도 명기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시고 3천만 원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같은 변 대변에 채무면제 이익을 넣어줍니다. 채무면제 이익. 그러면 채무면제 이익은 918번에 있네요. 선택해 주시고 250만 원만큼은 이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합니다. 9월 26일로 날짜를 또 변경해 주십시오. 여러분 26일 거래 내역을 입력해 보시죠. 제조부 소속 신상용 대리. 자, 신상용 대리. 얘 퇴직으로 인해서 우리 퇴직금 얼마? 900만 원이 지급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900만 원 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23만 원을 원천징수한 후, 여러분 원천징수를 내가 한 거죠? 자, 원천징수를 내가 하게 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자, 원천징수하는 건 뭐라고 정리하자? 예수금이라고 정리하셔야 되겠죠? 내가 원천징수를 당하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금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인지급액은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그럼 보통예금 감소시켜 주시고 뜬금없이 은행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은행도 꼭 써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회사에 종업원이 그만두면서 우리 무엇을 하시면 퇴직금을 지급해요 라고 하시면 우린 누구를 꼭 찾아보셔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우선상계한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라겠어요. 우선상계하시고 충당부채 잔액이 무엇하게 되면 잔액이 부족하게 되면 무엇하셔라? 우리는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를 하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죠. 자, 가로에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직 직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선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0입니다 라는 얘기네요. 그럼 900만 원은 모두 다 무슨 처리한다?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그럼 입력해 볼게요. 4변에 우리 선택해 주시고요. 퇴직급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조부 소속이니까 여러분 퇴직급여는 몇 번? 508번에 있는 제조 원가로 넣어야 합니다. 금액은 얼마이다? 900만 원입니다. 자, 반대편 대변에 미리 뗀 원천징수는 예수금 계정 과목을 쓴다겠죠. 금액은 얼마이죠, 여러분? 23만 원입니다. 같은 변 대변에 차인 지급액은 무엇으로?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습니다. 103번 보통 예금. 그런데 이번엔 은행을 줬으니까 여러분 국민은행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국민은행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은행을 안 주다가 은행을 명기하잖아요. 검색해보면 은행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877만 원이 이체됐겠네요. 됐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는 9월 30일이니까 여러분 날짜 9월 30일로 변경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30일 문제 보시면 자, 일단 내용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자,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법인은 1년에 몇 번이다? 원래 과세기간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과세기간은 우리 2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기가 있고 2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기와 2기를 똑같이 다시 무슨 부분? 예정과 확정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예정과세기간, 확정과세기간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기의 예정과 2기의 예정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기 예정과세기간 그리고 1기 확정과세기간 2기 예정과세기간 2기 확정과세기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나는 1기 예정과세기간이에요 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1기 확정과세기간입니다 라고 하면 4월 1일부터 언제 6월 30일까지를 말하겠죠. 자, 그럼요. 1기권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기에 갑니다. 그럼 2기 예정이 또 들어와야 되겠죠. 2기 예정은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 2기 확정이 또 필요하겠네요. 자, 2기 확정은 언제부터? 우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에 끝나는 날짜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자, 이렇게 끝나는 날짜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또 표현할까요? 자, 이 끝나는 날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다만 예정이면 예정과세기간 종료일, 확정이면 확정과세기간 종료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우리는 지금 국세청에 뭘 해야 될까요? 부가가치세라는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신고와 납부의 기한이 있습니다. 그 신고 납부 기한은 이 과세기간 종료를 기준으로 며칠 이내, 2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쉽게 생각하면 다음 달 이렇게 가는 거죠.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이 여러분 다음 달 25일 이내이더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여러분? 일기 예정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여기 공간이 조금 좁아서 이쪽을 쓸게요.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4월 25일까지. 자, 이 일기 확정은 언제? 7월 25일까지. 2기 예정은 언제?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2기 확정은 언제? 다음 연도를 2년이라고 표현하죠.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됐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샀어요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여러분 물건을 팔고 샀다라고 했을 때 계정 과목 정리 잠깐 한 번 더 점검을 할게요. 저는 이거 다 지우게 할게요, 여러분. 네,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럼 전 다시 색도 좀 바꿔놓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팔았어요 라는 얘기가 진행이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가죠. 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누구를 뺀다? 매입세액을 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매출세액은 무슨 의미이다? 물건을 팔 때 거래처에 징수하는 세금. 그걸 매출세액. 자, 매입세액은 내가 물건을 살 때 내가 내고 가져온 물건에 대한 세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을 빼서 우리 무슨 금액이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납부인 거고요.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러분 양수가 보이면 납부예요. 근데 부가세 신고서에 갔더니 음수가 나오는데 음수가 나온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제가 사가지고 올 때 부담했던 세금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국가한테 무엇한다? 돌려주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그걸 환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이 있다. 그리고 환급세액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여러분 매출과 관련된 매출세액은 계정과목 뭐로 처리하셨죠? 매출과 관련된 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 기억나실까요?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기억나셔야 되는데. 자, 우리 매출과 관련된 회계 처리하셨을 때 여러분 매출세액에 대해서는 뭐라고 회계 처리를 하셨었냐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매출세액은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처리했었습니다. 여러분 부가세 예수금은 자산이에요? 부채예요? 부채였어요. 네, 부채 계정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은 우리 차변에 뭐라고 등장했다? 부가세는 원래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거리징수 관계 때문에 사올 때마다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파는 사람이 부가세 예수를 했더라면 당연히 사가는 사람은 부담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 처리를 하죠.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은 우리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처리합니다. 대신 지급한 돈이다란 표현이겠죠. 이 부분은 자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정리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세 신고기간 4번에 이 정리를 그때그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리는 언제 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며칠? 나는 4월 25,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과세기간 종료일이면 이때가 아니죠. 잠깐 지울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과세 기간 종료일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날짜는 며칠이죠 여러분? 우리 일기 예정은 언제로 끝낸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
31일. 자, 그리고 1기 확정은 언제이다? 6월 30일로 끝내죠. 자, 2기 예정은 언제이다? 우리 9월 30일입니다. 자, 그리고 2기 확정은 언제이다?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과세기간 종료일에 부가세 예수금 부채로 가지고 있었던 거, 부가세 대급금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 무엇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상계를 합니다. 상계. 여러분 상계한다는 얘기가 뭐죠? 상계 처리하세요 라는 부분. 자, 상계 처리한다는 얘기는 우리 부채로 가지고 있었던 건 차변에, 자산으로 갖고 있었던 건 대변에. 그래서 이 부분은 차변으로 보내서 없애주고, 그리고 자산은 대변으로 가야 상계가 되겠죠. 대변으로 보내서 상계를 해라. 근데 여러분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원리가 지금 금액의 차이가 우리 양수로 나오면 납부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납부는 뭐로 들어가신다? 우리 바로 내지 않아 여러분. 우리 아까 신고납부 언제라겠죠? 과세기간 종료로부터 25일 이내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세금을 안 내죠.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미지급 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저희 아직 돈 못 받았어요 라고 하는 환급세액은 미수금이라는 거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다가 이 미지급세금과 미수금은 우리 언제? 우리 신고 납부기한이 있었죠. 그러면 납부는 언제까지 하셨어야 됐어요? 납부기한. 여러분 3월 31일 날 상계처리 분기하셔서 미지급세금 미수금 만들어 놓으시고 근데 우리는 납부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언제 정리가 될까요 여러분? 4월 25일 날 납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6월 30일로 정리했던 건 언제 납부해야 돼요? 7월 25일 날 납부하겠죠. 그리고 우리 9월 30일 건 10월 25일 날 납부 꼭 해야 되겠죠. 12월 25일 건 다음 연도 임년인 1월 25일 날 납부를 꼭 해주셔야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은 어떤 문제를 내고 싶을까요? 우리 매출세액, 매입세액 회계 처리시키고 싶어. 물건 사가지고 온 거 분개해봐. 물건 판 거 분개해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로 내겠죠. 그리고 우리는 매출과 매입세액 상계 처리를 내고 싶고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내고 싶고 국가한테 돈을 돌려받는 문제를 내고 싶다. 그건 다 일반 전표로 내겠죠. 그래서 우리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상계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납부하는 또는 돌려받는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자, 9월 30일입니다. 그러면 6번째 문제 9월 30일이면 여러분 우리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거죠? 과세기간 종료일. 여러분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우리 납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다?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상계하고 납부는 미지급세금, 환급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분계를 내고 싶은 거예요. 됐을까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그럼 2기는 몇 월부터 몇 월이죠? 2기 예정은 우리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계. 자, 그래서 이 예정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3,749만 4,500원이 있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2,024만 8,400원이 있답니다. 자, 이들을 무엇 해달라? 상계 처리해달라. 근데 여러분 예수금이 더 크네요. 그러면 우리는 양수 나와요? 음수 나와요? 양수 나오겠네요. 그럼 그 양수인 잔액에 대해서는 10월 25일 납부할 예정이래요. 그렇죠. 10월 25일 날 납부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납부할 예정이다. 9월 30일 기준으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해라. 결론적으로 상계 처리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주세요. 라는 얘기이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양수는 납부라고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납부는 회계 처리 개정 과목 뭐로 간다? 미지급 세금으로 간다. 그리고 돌려받을 건 뭐로 간다? 미수금으로 간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거 정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 맞춰서 그대로 정리하는 거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날짜는 9월 30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큰 금액 먼저 정리할게요.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에 오는 게 상계라겠어요? 그럼 차변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부가세라고 넣어주시면 검색이 되죠. 부가세 예수금 255번입니다. 자, 차변에 금액 얼마 넣어주셔라? 3,749만 4,500원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대변 4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자, 부가세라고 넣어주시면 대급금과 예수금 검색되죠? 대급금 135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 우리 2,024만 8,400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야 되는 세금, 부채 여러분, 미지급 세금은 당연히 부채, 미수금은 자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미지급 세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세금, 제가 코드를 잘못 넣었어요, 여러분. 261번에 있는 미지급 세금. 그러면 내야 되는 세금은 1,724만 6,1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6번 문제는 여러분, 우리 지금 정리해야 되는 상계처리 날짜가 12월 31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도 있기 때문에 결산 문제로도 출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산 문제로 낼 수도 있고 3월 31일, 6월 30일, 9월 31일은 기준 문제로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출제가 다 되는 문제입니다. 자, 정리되셨으니까 우리는 회사 변경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지금 지저분한 화면 좀 지워버릴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 회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종료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회사 코드는 1200번 성남이니까요, 여러분. 성남을 저희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사이드 메뉴의 회사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우린 1200번 성남을 선택합니다. 자, 성남 선택되셨으면 입력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 열어놓고 바로 들어가시죠. 날짜는 7월 4일부터 등장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7월 4일을 입력하고 시작합니다. 미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우리 계좌 이체하였다. 여러분, 우리 돈 빌려온 거 이자 줬대요. 그럼 이자 비용이죠.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나갔다? 보통예금. 제일 쉬운 문제네요. 그럼 차변에 뭐라고 넣으시면 돼요? 비용의 발생인 이자 비용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자 비용 넣어주시고 금액은 25만 원입니다. 자, 반대편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넣어주시고요. 25만 원 그대로 정리. 그러면 1번 문제는 끝났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7월 17일. 이러면 날짜 꼭 바꿔야 되죠? ES키 눌러주시고 17일로 일자 변경합니다.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400만 원. 자, 장부 금액입니다. 이러면 장부 금액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취득한 원가일 수도 있겠죠. 원가 금액이 대부분 장부 금액이긴 합니다. 자, 그 장부 금액인 400만 원을 국군장병 의문품으로 국방부에 무상으로 무엇하였다? 무상으로 기탁하였다. 맡겼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무상으로 맡겼고 누구를요? 제품. 그럼 여러분, 우리 무상으로 기탁한 거 뭐라고 얘기하죠? 기부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국방부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품은 창고에서 뭐가 될 것이다?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제품이나 상품이나 원재료 등은 판매 목적 또는 생산 목적 또는 우리 생산 중인 재고 자산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목적으로 못 썼죠. 그러면 반드시 제품을 감소시킬 때 우린 무엇 해야 된다? 8번 타계정이라는 걸 꼭 해주셔야 되죠. 그게 유의사항입니다. 그럼 입력하러 가보시죠. 차변에 기부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 넣으시면 된다? 우리 취득 원가라고 얘기하는 장부금액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변엔 제품 150번 코드 들어오게끔 해주시고요. 적요 자리에서 반드시 코드 번호 몇 번? 8번 타계정 의로 대체액을 꼭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없죠, 여러분? 그래서 타계정 대체 할 수 있는지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7월 23일입니다. 우리 날짜 7월 23일 변경해 주시고요. 문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건물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여 주식회사 미래화재에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우리 3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송금하고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전액 비용 처리해달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보험료, 대변은
보통 예금 난이도 낮은 쪽에 해당하죠. 그리고 공장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이 보험료는 반드시 뭐로 가야 된다? 제조 원가로 가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라고 하시죠. 우리 차변의 제조 원가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521번 코드 선택, 금액은 3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대변엔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300만 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처 코드 입력할 일은 없죠. 네, 은행 명기 없었습니다. 자, 날짜 바꿔주십시오. 달도 변경해야 되네요. 8월 며칠로? 7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7일입니다. 자, 8월 7일 바꿔주시고 문제 볼게요. 자, 한국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되는 공채를 현금 20만 원에 구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입한 20만 원은 무슨 금액이고? 액면 금액입니다. 그래서 액면 금액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액면 금액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구입한 금액이 되는 거니까 요 20만 원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 얼마 주고 샀어요 라고 하는 매입 금액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매입 금액은 20만 원 현금 지출했다. 그런데 이 공채의 현재 가치라고 하는 공정 가치를 파악해 보니 16만 원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4만 원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16만 원이고 회사는 우리 이 20만 원에 취득한 공채를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은 소위 말해서 유가증권인 거죠. 여러분 유가증권의 매입 금액을 정리할 땐 유가증권의 매입 금액은 우리 무슨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다? 매입 금액은 공정가치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럼 공정가치로 가야 되니까 단기 매매 증권의 금액은 얼마가 된다? 16만 원이 돼요. 근데 우리 돈은 얼마 나갔다? 20만 원. 그럼 여러분 차이 4만 원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이 얘기인 거죠. 우리가 공정가치와 내가 돈으로 지급했던 매입가액에 뭐가 생길 것이다?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누구를 취득하는 과정 중에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그 유형자산 이번엔 누구 샀대요? 승용차를 샀답니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를 산 거네요. 그럼 이 차이는 무엇으로 가셔라? 우리 지금 차이 얼마이죠, 여러분? 4만 원이 나왔네요. 이 4만 원은 우리 자산에 뭐가 된다? 자산의 취득 원가로 가산해야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자산의 취득 원가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4만 원은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 그래서 나온 문제입니다. 자, 기존에 저희가 본 수업에서 풀었던 문제에서는 지금 금액의 차이가 없는 것도 풀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나면 항상 취득 원가 가산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8월 7일이고요. 우리 돈 나간 거 먼저 정리할까요? 그럼 저는 대변 먼저 정리할게요. 대변에 현금 101번, 금액은 얼마가 나갔다? 2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우리 16만 원은 뭐로 가자? 단기 매매증권으로 가자. 그럼 단기 매매증권 107번 선택하시고요. 그 금액은 공정가치 16만 원으로 입력합니다. 같은 변 차변에 우리 누구 입력하셔라? 차량 운반구 208번, 금액 4만 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틀리지 마세요. 그래서 자동차 구입하는 거, 토지 구입하는 거, 우리 건물 구입하는 과정 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5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8월 14일입니다. 제조부문 사원에 대해서 새로이 명함을 인쇄하여 배부하고요. 그 대금 3만 원을 현금 지급했대요. 그러면 출금전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함을 인쇄해서 준 건 우리 뭐로 가자? 도서 인쇄비 가시면 되고요. 그 도서 인쇄비는 제조부문의 사원한테 준 거니까 제조 원가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구분란에 가셔서 출금거래는 1번. 그리고 도서 인쇄비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526번 코드 선택, 금액은 현금으로 지출된 3만 원 입력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더 하실 일 있어요? 없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여러분, 출제위원들은 이런 문제만 내려고 하지 않겠죠. 왜일까요? 너무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섞어서 낼 수는 있지만 난이도 낮은 문제만 내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8월 30일입니다. 여러분 날짜 8월 30일로 바꿔주시고 입력을 해볼게요. 8월 30일. 자, 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 5톤을 인천공항에서 공장까지 운송하고요. 그리고 운송료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운송료 200만 원에 계정 과목 뭐로 갈 거냐가 문제죠. 자, 그리고 현금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출금 거래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뭐를 사가지고 오는 과정 중에 지출된 거죠? 우리 원재료를 무엇하는데 수입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운반비예요. 그럼 통과는 했고 공장까지 들어오는 운반비였던 거네요. 그러면 이 운송료는 취득 부대 비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취득 부대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 취득 부대 비용. 자, 취득 부대 비용은 우리 무엇으로 정리하셔야 되죠? 취득 원가에 무엇한다? 가산한다. 자, 가산하니까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운송료는 뭐로 처리한다? 원재료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원재료 계정 과목 쓰시면 되겠습니다. 출금전표 처리할게요, 여러분. 차대로 입력해도 되지만 그냥 출금 넣고요. 원재료 계정은 반드시 153번에 있는 원재료 코드를 씁니다. 여기서 원재라고 여러분들 입력하시면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153번도 있고 그리고 또 156번도 있고 159번도 있는데 우리 156번과 159번은 건설업에서 쓰는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가라는 부분이 제조 원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153번 쓰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153번 원재료 쓰시면 되시고 금액 200만 원 정리해 주시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번에 있는 8월 30일자 거래는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부분을 알고 있느냐라는 게 궁금해서 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취득 부대 비용에 해당되는 운송료는 취득 원가인 자산 처리하지만 우리가 매출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운송료라고 하는 운반비가 나오는 건 그냥 운반비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 쓰셔야 해요. 그런 거 실수하지 마실 것. 자, 다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회사 코드 바꿀 거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닫아야 되겠죠? 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종료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사이드에 있는 회사 버튼 누르셔서 우리 회사 코드 1300번 서울 스포츠로 바꿔주십시오. 1300번 서울 스포츠. 변경되셨을까요, 여러분? 네, 변경되셨으면 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표 입력에 일반 전표 입력 열어두시면 되시고요. 우린 7월 16일부터 나와져 있는 거래 내용을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2건, 8월달 2건, 9월달 2건, 이번엔 달을 3번 바꿔야 하네요. 자, 7월 16일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문제 가겠습니다. 공장 신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비용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여러분, 지금 공장을 무엇하고 있다고요? 신축. 그리고 우리 돈 빌려온 거에 이자 비용 현금으로 500만 원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 이 차입금의 이자 비용을 무슨 지출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달래요. 여러분, 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달라는 얘기는 우리 금융비용을 무엇 해달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이다. 금융비용을 자본화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본화 해달라는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금융비용 자본화라는 건 우리 취득 원가로 처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 공장의 착공일자는 2019년도 2월 15일이고요. 완공일은 2021년도 12월 31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년도는 몇 년이죠? 2020년도입니다. 그럼 2020년도 시점에서는 건물이 지어졌어요. 건물을 짓고 있어요. 건물을 짓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취득원가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우리 이자 비용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라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럼 입력하러 들어갈게요, 여러분.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을 입력해 주세요. 자, 그리고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반대 계정 대변엔 현금 지급했어요. 여러분 저 지금 대변으로 넣었네요. 우리 그냥 이렇게 넣었다가 이거 출금 전표해도 되지? 그러면 여기 차변으로 입력했던 자리 가셔서 1번 출금으로 바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끝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저 무의식 중에 현금 지급했는데 출금 거래해도 되는데 제가 차대로 넣으려고 했었네요. 그래서 전 출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건설적인 자산, 대변에 현금 정리가 됐습니다. 자, 날짜는 7월 21일이니까 여러분 ES키 눌러서 일자난에 커서두시고 21일 입력하고 내려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당월분 공장 임차료 50만원과 송금수수료 우리 1,6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지급했대요.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는 50만 1,600원이 무엇하고요? 감소했겠네요. 감소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공장 임차료라고 쓴 거 그냥 임차료 계정의 제조 원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송금수수료 1,600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요. 우리 공장과 관련된 송금수수료면 그냥 공장으로 넣어주시고요. 근데 이게 이의제기에서 이제 나왔던 게 뭐였었냐면, 아니, 그런데 공장에 대한 임차료지만 업무는 모두 다 관리부서에서 하잖아요. 은행 관련된 돈이잖아요. 은행한테 주는 수수료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송금과 관련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인데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든 아니면 제조 원가로 처리하든 하자는 없다라고 해서 복수답안 인정공지가 되긴 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공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면 그냥 다 공장인 제조 원가로, 사무실과 관련된 거면 우리는 사무실과 관련된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는 거로 정해놓고 가세요. 그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조 원가에 있는 수수료 비용으로 넣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수수료 비용은 제조 원가 쪽에 쓰는 건 뭔가 빌려 쓰는 부분들 또는 누구한테 용역의 대가를 주는 게 아니면 이런 은행과 관련된 수수료를 많이 판관비로 처리하지 제조 원가로 넣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제기에서 반론 제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의제기에서 말도 안 되는 이의제기를 했더라면 그거 인정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는 그냥 공장은 공장으로 가시죠. 그럼 구분란에 가셔서요. 차변에 임차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료는 반드시 제조 원가 519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같은 변 차변에 수수료 비용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531번에 제조 원가 수수료 비용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1,6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대변엔 돈은 보통예금 103번 넣어주시고요. 우리 50만 1,600원 나온 거 확인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됐죠, 여러분? 네, 세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8월 19일입니다. 우리는 달도 바꿔야 되네요. 그럼 8월 19일 선택해서 내려오시고요. 8월 19일 여러분 달 바꾼 거 꼭 확인하세요. 우리 가끔 일자가 8월 19일, 마음은 8월 19일이에요. 근데 내 손은 날짜만 바꾸고 계시더라는 거죠. 반드시 달이 바뀌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일자 입력하는 습관을 가져가 주세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2부에 대한 외상 매입금 1,0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우리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서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진성상사의 약속 어음 1,000만 원을 배서해서 지급했다. 여러분, 내가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가지고 있었던 어음인데요. 무슨 대가였어요? 제품 매출에 대한 대가였어요. 그럼 여러분 상거래인 거죠? 그러면 상거래에서 어음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 약속어음 1,000만 원은 이런 회계 처리할 때 뭐로 해놓으셨을까요? 우린 받을 어음으로 해놓으셨겠죠. 그래서 이 받을 어음을 무엇하였다? 배서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 상기하시고 우리 외상매입금 정리시켜 주시면 되죠. 근데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누구이고요? 2부. 자,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누구이고요? 진성상사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입력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251번 거래처 2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 4번 받을 어음 110번 거래처는 진성상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1,000만 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거래처 입력이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8월 25일로 날짜 변경해 주십시오. 25일. 자, 시작해 볼까요? 자, 회사는 판매 부분 이사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하고요. 이에 대한 등록세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했으니까 여러분 출금 거래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 지금 이사 변경으로 인한 변경 등기 등록세인 거죠. 여러분 이 등기 등록세는 뭐로 가시면 될까요? 지금 현재 회사의 내부적인 상황을 들어가서 봤더니 우리 어느 부분, 법인 등기부 등본이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등본에 가면 이사진 등록을 해요. 근데 그 이사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 등기부 등본에 대한 등록 변경 등기를 할 때요. 또 다른 세금을 내는 게 있어요. 그 등록세란 세금을 냈다는 거예요. 요거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변경 등기할 때요. 이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가 맞는데 우리 변경 등기할 때 회사에서 직접 가지 않고요. 법무사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법무사 수수료가 나와요, 여러분. 그 법무사 수수료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에요. 그건 수수료 비용이에요. 근데 대부분 법무사 수수료 문제를 냈더니 그것도 세금과 공과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수수료 비용. 그리고 요거는 지금 등기소에 내는 등록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가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출금거래니까 몇 번? 1번 선택하시고요. 세금과 공과인데 여러분 판매 부문의 이사 변경이니까 우리는 817번에 있는 세금과 공과를 선택하시고 금액 5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되셨을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항상 판매 관리비인지 제조 원가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자, 9월 3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달도 바꾸고 일자도 바꾸고 9월 입력하시고 3일 입력해서 내려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도전의 주식 100주를 주당 15,000원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00원에 구입하고, 자, 구입과 관련된 매매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무엇하였다?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우리는 보통예금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100주를 주당 얼마에 샀다고요? 15,000원.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죠, 여러분? 15,000원 곱하기 100주 하시면 150만 원인가요? 네, 150만 원이네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으로 정리해야 되는 유가증권 150만 원 지불하고 샀다. 우리가 돈을 주고 유가증권을 살 때는 여러분 액면가액은 안 필요해요. 시장에서 움직이는 공정가치만 필요하겠죠. 그게 15,000원이었던 거고요. 그런데 유가증권 취득과 관련돼서 매입 수수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하겠죠. 자,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취득 부대 비용은 무엇으로 처리한다? 이 수수료는 모두 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이 수수료 비용인 비용으로는 처리하지만 영업적이다, 영업적이지 못하다, 영업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영업 외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요거까지 갖고 가셔야 되겠죠. 그럼 가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실 건 자산의 취득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다만 단기 매매 증권은 예외적으로 비용 처리해라. 계정 과목 무엇이다?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입력 시작할게요, 여러분. 우리 어느 변부터 넣을까요? 차변부터 넣어볼까요? 네, 그래서 구분란의 차변 3번.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107번. 자, 금액은 얼마? 우리 150만 원이었죠.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선택합니다. 수수료라고 타이핑 치시면 참 많이 뜨죠. 근데 조심할 게 뭐다, 여러분? 제조원가부터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나오는 건 사용 안 해요. 우리 984번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거 있죠. 네, 984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에다? 5,000원이었네요.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계좌 이체했으니까 103번 보통 예금 금액은 150만 5,000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6번째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취득 후 1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진을 위한 자본적 지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나오는 건 우리 회계처리 무엇으로 한다? 자산. 그 자산은 뭐로 가면 되겠어요? 기계장치.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 원가로 봐야 되니까 자산 계정 쓰시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인 수선비, 자동차는 뭐로 가자? 차량 유지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은 뭐 지급했어요, 여러분? 현금.
그러면 우리 출금 거래해도 되겠네요. 자, 제가 날짜 변경 안 하고 왔었네요, 여러분. 저처럼 멈춰놓으신 분들은 날짜 변경하시고 입력해야죠. 9월 14일입니다. 출금 거래니까 출금 전표 하셔도 됩니다. 차대 넣어도 되지만. 그리고 기계장치 206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금액은 1,0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우리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꼭 구분해셔라.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취득 원가,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자, 일반 전표 입력 종료해 주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 집중시만 가볼게요. 자, 지금 제가 글씨 썼던 것 좀 지울게요. 네, 지우고 다시 이동할게요. 자, 회사 코드는 몇 번으로 들어가시면 되시냐면 1400번 세원이라는 회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사 변경해 주세요. 1400번 세원. 자, 변경하신 분들은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 열어놓으시고요. 달은 7월과 8월과 9월이 있었네요. 저희는 7월달 선택하고 일은 5일입니다. 7월 5일. 그리고 시작할게요. 문제 보시면 지난해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한 외상매출금 45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금 고려하지 말래요. 원래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대손이 발생됐을 때 국가한테 돌려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돈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도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려하지 말래요. 그럼 고려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손이 발생됐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여기가 깨끗한 게 이쪽에 써볼까요? 지우면 되니까. 그러면 대손이 무엇되었다? 발생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손이 발생되게 되면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용어가 뭐죠? 대손 누구와? 충당금과 무엇하셔라? 우선상계해라.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충당금과 우선상계를 합니다. 우선상계, 대손이 발생하면. 그리고 나서 우린 대손 충당금, 잔액이 무엇하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무엇 하셔야 되고요. 부족하게 되면 우리는 당기에 비용 처리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 처리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무슨 부분 때문에? 아, 그게 매출 채권과 관련된 대손금이었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뭐로 가고요? 대손 상각비로 가겠죠, 여러분. 그래서 대손 상각비로 갑니다. 그런데 매출 채권이 아니라 기타 채권, 미수금이거나 또는 누구였다라고 얘기가 되면 대여금 등 그런 부분이면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에 있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지금 문제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 제 글씨는 왜 이렇게 삐뚤빼뚤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 대손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추후에 회사가, 우리 거래처가 다시 회복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추후에 나 기존에 대손 처리했던 그 대손금 회수했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손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항상 대변에는 누가 없어진다? 대변에는 채권이 없어져요, 여러분. 채권을 감소시키시면 돼요. 채권 감소.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어요. 받으러 온 못 받게 됐어요. 미수금 못 받게 됐어요. 대여금 못 받게 됐어요. 그럼 지금 제가 대손충당금과 우선상계 하시고요. 잔액이 부족하면 단기 비용 처리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어느 변에 쓰는 내용을 얘기한 걸까요? 차변에 이 부분을 써주세요 라는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됐을까요, 여러분? 자, 그럼 대손금을 회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대손금을 회수했어요? 자, 대손금 회수했다는 얘기는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럼 대손금 회수하게 되면 우린 차변에는 누구 쓸 거예요? 그럼 차변은 정해져 있죠. 차변엔 우리는 돈 받은 거, 현금 받았어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어요 라고 하는 걸 쓰겠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정리할 건 그럼 대변에는 누구 써요? 라는 거죠. 그러면 대변에는 뭐라고 얘기한다? 무조건 누구를 써라? 대손 충당금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대손 충당금을 기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손 충당금 기입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충당금에 대한 계정 과목을 쓰실 때 우리가 고민할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외상매출금 회수했어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관련 코드. 받으러 온 쪽과 관련된 거 회수했어요. 그럼 받으러 온 코드. 미수금이었어요. 그럼 미수금 관련 코드. 그쵸?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의 코드는 다양하다 하나이다. 코드는 다양이에요. 반드시 관련 코드를 무엇하자? 관련 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패턴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 문제는 하나만 내지 않아요. 대손은 결산 문제도 낼 수 있고 대손 충당금 설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금을 회수했다. 다 다양하게 내죠. 그리고 매출 채권으로 낼 수도 있고 기타 채권으로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저희는 문제 보고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지난해 대손이 확정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지난해 대손이 확정돼서 대손 충당하고 상계 처리했는데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를 했던 대손 삼각배하고 정리했던 그건 우리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계 처리한이란 건 별 의미는 없어요. 자, 이 상계 처리했다는 얘기는 나 대손 처리했네. 요 얘기밖에 안 돼요. 기존에 대손 처리했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럼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45만 원을 현금으로 무엇하였다? 회수. 자, 그럼 여러분 현금 회수했으니까 얘는 차변에 쓰실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우린 대변에 누구 쓰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 쓰시라고요. 근데 그 대손 충당금 쓸 땐 무슨 계정 과목? 우리 대손 충당금은 반드시 외상 매출금과 관련된 걸 어느 변에? 대변에 써주셔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패턴처럼 공부를 하세요. 이건 패턴으로 가져가시는 거니까. 그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 회수입니다. 여러분 입금전표 주시면 되겠네요. 정말 오랜만에 입금전표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입금전표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무엇 하셔도 된다. 우리는 그냥 차대로 입력해도 됩니다. 자, 입금전표는 2번입니다. 네, 2번 넣어주시고요. 우리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넣습니다. 그럼 대손 충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충당금이 참 많죠. 근데 우리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몇 번 쓰셔야 돼요? 우리 109번 쓰셔야 합니다. 자, 우리 시험 봤던 분 중에 제가 이의제기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게 최근 이의제기 내용이었는데요. 외상매출금 45만 원을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우리 대손 처리했을 때 여러분 외상매출금 벌써 상계정리서 없었죠? 그러니까 대변에 다시 외상매출금 쓰실 수 없어요, 여러분. 대손 충당금 쓰는 게 맞습니다. 거래처 입력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얼마? 45만 원 입력하시고 마무리. 그래서 우리 차변에 현금 45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45만 원. 조심하실 건 코드가 틀리면 안 된다. 코드가 잘못되어 있으면 점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름표는 맞아도 코드가 틀렸다 해서 점수를 주거나 하지 않는다고요.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입력할 땐 코드 관리도 필요했던 거예요. 자, 7월 13일 가겠습니다. 13일 입력해 주시고 문제 볼게요. 자, 한국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자, 여러분 연구용역비 1,000만 원 보통예금에서 나갔어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써주시고 감소시키면 되죠. 자, 우리한테 고민거리 뭐다? 연구 단계는 비용 처리, 개발 단계는 인식 요건을 충족했다라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을 써라. 그런데 지문해 봤더니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정 과목 뭐로 간다? 개발비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차변에 개발비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얼마? 1,0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대변에 우리 보통 예금 얼마 넣어주시면 되죠, 여러분? 1,000만 원. 그래서 보통 예금 1,000만 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7월 18일이니까 날짜 좀 변경해 주세요, 여러분. 7월 18일로 입력.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그럼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니까 우리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라는 표현은 돈을 받고 주식을 증가시켰다, 자본을 증가시켰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신주, 몇 주, 만주, 액면가액은 1,000원입니다. 그럼 만주 곱하기 1,000원 하시면 얼마가 되죠? 1,000만 원이 되네요. 그래서 1,000만 원의 자본금이 증가하고요. 그런데 1,000원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다? 2,50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럼 만주 곱하기 2,500원 하시면 우리는 1,000만원짜리를 2,500만원에 발행.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발행이다? 할증 발행했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할증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할증 발행을 하면 우리는 2,500과 1,000만원의 차이만큼을 뭐라고 부르자? 주식을 액면보다 넘쳐서 발행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옵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자, 현재 상황에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가 된다? 1,500만원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증자와 관련하여 수수료가 발생했대요. 인쇄비, 등록비, 광고비 등등등 12만 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주식을 발행하는 비용인 거죠. 이 부분은 어디에서 정리하자? 발행, 가액에서 무엇해라? 차감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시켜야 되죠. 자, 감소시켜야 되니까 1,500에서 얼마를 빼자? 12만 원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12만 원 빼시면 금액은 나오죠. 여러분 1,500만 원 마이너스 12만 원 하시면 얼마 나와요? 1,488만 원의 주식 발행 초과가 있었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12만 원은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그래서 2,500으로 발행한 게 아니라 2,488만 원에 발행한 꼴이 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제외한 나머지 증자대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대요. 그럼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건 제가 조금 전에 입으로 불렀던 2,488만 원이 입금됐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 원리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어느 변부터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자변부터 정리할까요? 네, 7월 18일 입력하러 갈게요. 자변에 보통예금 103번. 자, 금액은 2,488만 원 입금. 자, 상대계정 대변에 자본금. 자, 사채와 자본금은 항상 무슨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액면가액으로 또는 액면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럼 자본금 금액은 우리 아까 계산해 놓은 얼마로 금액을 바꿔요? 1,000만 원으로 변경합니다. 그럼 여러분 딱 얼마 차이가 생겨요? 1,488만 원만큼 딱 차이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걸 뭐로 처리해라? 주식을 할증 발행했다. 그래서 같은 변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넣어라. 주식 발행 초과금은 341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7월 27일 문제인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일자 27일 변경해 주시고 문제 보시죠. 창고 임차 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200만 원을 주식회사 삼성개발에 당점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도 8월 1일부터 2021년도 7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가 창고를 빌렸을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증금과 관련된 계약금을 걸었대요. 우리 왜 집 빌리실 때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 일부 걸고요. 뒤에 가서 이제 마지막 거 보증금 치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내가 계약금을 줄 날짜는 7월 27일인데 내가 실제 그 창고를 쓰기 시작한 날짜는 8월 1일이에요. 그럼 이 계약금은 미리 준 돈이 되는 거니까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게 아니라 뭐로 써주셨어야 돼요? 선급금이라고 썼어야 되죠. 여기 임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얘기했더니 다 임차보증금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급금이고요. 저희가 마지막 잔금 치를 때 이 계약금으로 넣어놨던 선급금이 없어지고 임차보증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되고, 당점 발행 당좌수표는 우리 계정 과목 뭐라고 쓰면 되죠, 여러분? 당좌 예금이다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죠. 우리가 발행한 수표니까요. 정리됐을까요?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차변 선택하시고 우리는 선급금 입력합니다.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죠, 여러분. 거래처는 삼성개발입니다. 자, 삼성개발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우리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반대편 대변엔 당좌예금 102번, 은행은 별도로 준 건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리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6일 가보도록 하죠. 자, 달 바꿔주셔야 합니다. 8월 넣어주시고 일자는 6일입니다. 공장의 기계장치를 주식회사 대성기업에서 수리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수리비용 270만 원을 지급. 근데 여러분 이 수리가 지금 무슨 비용이래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비용이래요. 그럼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되면 수선비 처리하시면 되죠. 근데 공장의 기계장치니까 그 수선비는 제조 원가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당좌수표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당좌예금입니다. 입력하러 갈게요. 우리 구분란의 차변 3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우리 수선비 선택해서 넣으시는데 반드시 520번에 있는 수선비 금액은 270이었습니다. 대변에 뭐라고 넣어주시고요. 당좌예금 102번 270만 원 입력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월 8일입니다. 여러분 월 바꾸고 일자 입력. 달은 9월, 일자는 8일입니다. 그럼 또 입력해 볼까요? 자,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자, 5천만 원을 우리 그 건물에 대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요. 건물 신축을 포기했답니다. 이런 포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유형자산이 아니고 딴 거로 바꾸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토지의 보유 목적을 지가 상승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산으로 변경하겠대요. 그럼 유형자산 토지는 감소하고 투자자산에 해당되는 투자부동산은 무엇하셔라?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네, 우리 차변에 투자 부동산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5천만 원 입력합니다. 대변에 우리 유형자산에 있던 토지는 201번입니다. 5천만 원 정리하시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유형자산으로 있었던 부분을 우리 어디로? 투자자산으로 또는 투자자산에 있었던 걸 유형자산으로도 무엇할 수 있다? 용도 변경이 가능은 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문제는 대부분 실제 없는 건 아니고요. 회사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빈도가 높지는 않겠죠. 그리고 시험에 내는 이유는 개정 과목의 이름표, 어디로 분류됐을 때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내는 문제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 부분에 대한 집중 심화까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론 정리하시면서 분기 문제 풀고 들어오셨었다라면 실질적으로 일반 전표에 나와져 있는 유형별 분계라든지 또는 집중 심화에 나왔던 문제가 새롭진 않으세요. 그리고 회계 1급 같은 경우는 딱 요 정도의 수준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내고 싶다 그러면 회계에서 안 냈던 세무 쪽의 문제를 간혹 가져오는 출제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 문항수가 많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 또는 뭐 2개 이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합격에 당락에 영향을 준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합격 점수는 70점이에요. 그럼 30점짜리도 그 두 문제 틀렸다고 불합격된다고요?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최소한 기출문제라든지 이렇게 실기 또는 이론 쪽에서 풀었던 문제들은 최소한 소화를 좀 하고 가시는 게 시험 보시는 부분에서는 더 유리하시겠죠. 자,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시 또 메인 매주 전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